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27살에 군대 제대하시고 미니 가전을 만드셨는데 미니 가전만 취급하셔서 3년 만에 400억 매출을 내고 작년에는 이미 1000억을 돌파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책으로 공부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감사하다면서 미니 가전을 저희한테 막 보내주셨어요. 네.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뭐 음식물 처리기나 등등 너무 감사하니까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젊어가지고 이렇게 젊으신데 그랬더니 이제 뭐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건조기였거든요. 3kg. 3kg짜리를 팔아요. 문제는 8kg짜리하고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느 걸 사겠어요? 8kg.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8kg짜리 건조기를 사겠죠. 그렇죠. 네. 근데 3kg짜리를 어떻게 팔아?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업이 약간 콜럼부스의 달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나면 그러네 하는데 해보라고 그러면 못하는 이 창조적 공력이 듭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건조기를 집에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공간이 없대요. 놔둘 공간이.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이 건조기를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바닥 면적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집에 A4지 2장을 놓고 그 위에 올려놔 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상품 문구에 집이 아무리 좁아도 뭐 원룸에 살아도 뭐 고시원에 살아도 A4지 2장 놓을 공간은 있죠? 그렇다면 이거 설치 이거 둘 수 있습니다. 설치 필요 없고 배관 필요 없고 기사님 올 필요 없고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됩니다. 높이를 보니까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체할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혼자 사는 사람들도 두루마리 휴지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예. 두루마리 휴지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뭐 18롤 정도? 네. 딱 그 크기예요. 집에 이런 거 다 하나씩 놔두시죠? 요 정도 높이만 되면 오케이. 공간이 해결이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수건하고 베갯잎에 어마어마한 세균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세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낭충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모낭충이라는 건 피부벌레를 얘기하는데 성인의 90%가 다 있습니다. 한 집에 한 명 있으면 다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먹고 들어가거든요. 표피에서 진피까지. 그래서 모낭까지 파내려갑니다. 탈모도 일으키고 피부도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수건은 매일매일 빨고 살균하고 건조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호텔은 못 가도 매일 호텔 수건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와닿는데? 네, 다 제가 만든 거. 네. 그게 직업이니까. 네. 네. 그리고 보니까 그 3kg 용량을 한국 기술표준원에 들어가 보니까요. 3kg면 블라우스가 40장, 뭐 속옷이 60장, 수건이 30장, 뭐 이 정도 용량이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4인 가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량이다. 그걸 기술표준원의 잣대로 해서 했어요. 결코 작은 용량이 아니다. 그러면서 문구를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작은 가방 놔두고 여행용 캐리어 들고 다니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과일 깎을 때 과도 놔두고 일본도 휘두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더 큰 게 필요가 없다. 딱 맞는 거면 된다. 그래서 3kg가 안성맞춤이다. 가전제품은 작을수록 스마트하고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1등, 미니 건조기 1등 먹었어요. 전체 대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노하우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다고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400억 찍고 작년에 1000억 돌파했어요. 1100억. 근데 뭐 어느 분야에서건 내가 무언가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 값싼 값에 내가 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또 나오잖아요. 우후죽순 계속. 맞아요. 네. 여기 요가링 사례가 그렇거든요. 네. 국내 최초 요가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3만 원대. 그래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저게 뭐야? 사람들이 처음에 한 개 팔고서 본인이 놀랐대. 이게 팔리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분이 인스타에 이거 여기 쫙 부종 빼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막 쫙 팔리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짝퉁들이 막 생기는 거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분도 가격을 낮췄어요. 그랬더니 경쟁이 안 되는 중국산이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싸니까. 이분은 어떻게 헤쳐나가냐.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해라. 살에 닿는 거는 정말 이
소중한 사례 낳는 거는 원재료부터 중요하다. 그랬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로 3,000원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원산지로도 가격으로도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답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가격에 휘둘려서 같이 가격 내리거든요. 그러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게 방법이 되게 많은데, 야, 이거는 진짜 저희의 노하우인데, 제가 이 책에 적었거든요. 뭐냐면, 백화점 제품으로 변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죠, 나는. 근데 이거를, 백화점에 입점을 어떻게 시키지? 그 MD도 만나야 되는데, MD가 안 만나주거든요. 저도 예전에 90년대 MD 생활했지만, 너무 연락 많이 오고 MD 만나는 거 하늘의 별따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에 팔 때는요. 홈쇼핑에서는 뭐가 있냐면 방송법상 세 군데 각기 다른 백화점에 20일 판매됐다는 판매보가 있으면 이건 백화점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산, 진주, 창원 이런 데다가 제품 놓고 첫날 영수증 떼고 세 군데 20일 지난 다음에 또 영수증 떼요. 6개 영수증 있죠? 제시하면 이건 백화점용이 돼요. 그럼 홈쇼핑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그 동일한 제품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돼요. 법이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모르죠. 근데 합법적이에요? 합법이에요. 백화점 안에 있는 샵인샵 개념의 서점 코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서점에는 요즘은 책만 팔지 않거든요. 자파 소모 제품 많이 팝니다. 근데 거기는 입점이 굉장히 비교적 쉬워요. 그러니까 서점 옆에 이것저것 파는데 거기 요가링을 같이 넣은 거예요. 롯데백화점, 건대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요가링 딱. 그거는 쉽거든요. 넣는 거. 그리고 나서 사진 찍는 거죠. 밑에 롯데백화점 나오게. 그리고 딱 올리는 거죠. 우리 거는 백화점 거라고. 짝퉁들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해서 몇 배나 높은 가격인데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제품도 명품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가면은 거의 꼭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TWG 차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국 오면 정관장 사가듯이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가면 TWG 차를 꼭 사거든요. 근데 TWG 차를 보면 1800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의 역사는 2008년입니다. 그럼 1800은 뭔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광고법에 안 걸리나? 안 걸려요. 법의 사각지대예요. 브랜드 이름과 연속된 네 자리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는 창립 연도를 의미해야 된다. 이런 법이 주요 국가들에 없어요. 제가 뭐 전 세계 광고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면 싱가포르의 상공회의소 설립 연도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차무역이 시작된 것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게 이건 되게 예민한 건데 요즘 가장 핫한 커피, 바샤 커피 네. 아시죠? 네. 어떤 유튜버는 뭐 한 잔에 140만 원 주고 마셨다고. 근데 기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올 텐데 바샤 커피를 보면 거기에 1910이라고 써 있거든요. 와, 이건 1910년에 생겼나 보다. 뭐 모나코 공화국에 1910년에 생긴 그 1호점 뭐 딱 이것까지 나온단 말이죠. 2020년에 생겼어요. 6년도 안 됐어요. 그 뭐냐?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법에 걸리는 안 걸려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걸? 저희는 마케팅 하니까 다 알죠. 더 놀라운 건요. 그 바샤 커피는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나왔어? TWG 차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사장들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해드리거든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히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도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91 신스 대신에 스토리 넣어도 되죠. 스토리 1991. 91년생이시니까 91년도부터 히스토리 있으시잖아요. 그 스토리를 넣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뭘 이렇게 내용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나온 상품도 사실 명품처럼 만드는 방법은 끝도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브랜딩을 해드리죠. 항상 새로 나온 제품들도. 그런 노하우도 좀 담았습니다. 장사를 안 해보신 인플루언서가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건강식품을 이렇게 파니까 잘 팔리는 거죠. 잘 팔리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의 거를 막 팔다가 잘 팔리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왜 내가 남 좋은 일만 해? 그래서 본인이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짠 팔았어요. 그때부터 심의가 걸려서
엄청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 거래가 가능한 상품에 쓰이는 글, 예를 들면 상세 페이지가 있겠죠.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하여튼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쓰이는 모든 글은 모든 사람이 다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고발하면 되냐? 민원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민원 넣을 수 있어요. 뭐 소보원 다 됩니다. 네. 경찰서, 법원, 지자체, 보건소, 뭐 공정거래위원회, 소시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먹고 고혈압도 좋아져요, 당뇨도 좋아져요, 뭐 병명도 쓰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바로 민원 넣으면 영업 정지에 막 벌금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거 어디서 공부하지?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배울 데가 없거든요. 저희가 쭉 만들어 드리고 이러이러한 건 심의에 걸리고 이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우회를 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무조건 걸리거든요. 감기 콜록콜록 무조건 걸려요. 애취 이런 것도. 네. 그런데 쿨럭 이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콜록은 걸리는데 컥컥 이런 건 또 넘어가요. 의성어가 이거는 감기를 연상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네,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근데 이게요 법령에 다 나와요.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법령들이 있거든요. 요 말 쓰면 걸리고 이 말 쓰면 안 걸리고.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모르죠. 저희는 머릿속에 백과사전처럼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그러면 기능성이 없는데 뭐 미백 또는 피부톤이 2단계 밝아졌습니다. 이건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환해진 느낌 이건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환해졌다고 얘기 안 하고 환해진 느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임상 실험 결과 86%가 피부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걸 되게 쓰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 하려면 어디 연구소에 의뢰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지인들 모아놓고 샘플로 나눠주고 2주 체험한 뒤에 결과지를 받는 거죠. 그랬더니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99.9%. 그거를 마치 연구 결과처럼 탁 넣는 거죠. 이건 또 넘어가요. 그래서 보면 화장품 개인들이 파는 화장품들 보면 뭐 90% 개선 효과 같은데 가만히 보면 효과를 느꼈습니다. 15명 실험 결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이렇게 이런 걸 MVC 마케팅이라고 하죠.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60개 치킨? 뭐 하루에 60마리만 튀긴다? 그때 치킨집 하는 사람들이 보통 60마리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자면 이거 밤새는데 80년대 맥주 브랜드 하면 오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크라운 맥주가 있었는데 크라운 맥주는 뭐 거의 안 먹었습니다. 오줌 맥주라고 오줌 먹어본 사람도 없으면서 막 오줌 맥주라고 치부를 했어요. 93년도에 새로운 맥주가 나왔거든요. 하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광고 카피가 지하 150m 천연 안반수였거든요. 근데 이 카피가 얼마나 셌냐면 이 한 줄로 오비 1등인 오비를 3년 만에 1등을 뺏었어요. 하이트가. 그리고 오비가 다시 1등 차지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비가 완전히 당한 거죠. 첫째, 150m 천연 안반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비는 수돗물 썼을까요? 오비도 지하수 썼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150m에서 뽑아낸 물을 못 먹어요. 지금 오염이 돼서. 아, 그래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하이트 맥주가 어떤 맥주냐면 오줌 맥주의 오명이었던 크라운이었거든요. 조선 맥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저도 당시 오비 먹다가 93년도에 저도 하이트로 바로 갈아탄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나로 정말 그 대기업의 판도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우지파동 라면? 알죠? 그것도 예.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게 여파가 대단하죠. 그쵸, 그래서 네. 기업들은요, 그 보통 대결 구도로 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대방을 폄하하는 거는 그 하얀 벽에 진흙 던진 거하고 똑같아요. 진흙이 떨어져 나가도 그 흔적 오래 갑니다. 그 문신하고 똑같아요. 문신은 제거하는데 비용과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지워도 그 흔적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직도 우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네, 그래서 기업들은 상대방을 네거티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전략을 짤 때
분명히 타사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 아니면 나는 적자 생존이라 저기를 눌러야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이걸 전략을 짜주냐면 특정 사나 특정 제품을 겨냥하지 말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는데 마침내, 드디어 이것만 넣으면 무조건 네거티브가 돼요. 예를 들어 마침내 발목까지 잡아주는 운동화, 등산화. 그러면 기존의 다른 브랜드는 발목을 안 잡아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 드디어 발목까지 잡아주는 등산화 첫 탄생. 이렇게 하면 딴 데서 고발이 들어와도 아니 우리 제품이 그렇다고 당신들 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일반화 시켜버리면 그러면 모두 까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 회사, B 회사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주공산에 우리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내 밑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분이 계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6년 동안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회사를 관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영업을 해요. 기술 영업을. 근데 이분이 영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박치기 영업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박치기 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가서 인터뷰, 김연아 인터뷰 따고 손흥민 인터뷰 따듯이 그 전국의 공장과 연구소를 다 찾아가서 갑니다. 바카스 들고. 그 앞에서 수희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수희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바카스 드리고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 좀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거절이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독자님이셔서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하드워커가 되지 말고 스마트워커가 좀 되시라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지, 하루 종일 공부 많이 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 단어 하나밖에 없으면 오늘은 단어 하나 공부한 거잖아요. 노동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고려대학교 공대 애들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짜로. 그래서 그럼 다른 학교도 취업 특강 해줄 수 있냐? 당연히 너무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 딱 위에서 상위 6개 대학까지만 끊어서 공대 애들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시라고. 대리급이니까 제일 그 공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6개, 상위 6개 대학을 무료로 취업 지도를 해준 거예요. 1년 딱 지나니까 본인의 제자들이 다 본인의 고객사에 입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전국에. 그들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온대요. 선생님 오셨냐고. 아니, 여기 총무팀 좀 연결 좀. 막 다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다보고 영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뚫었어요. 전국의 연구소 이런 쪽. 그래서 이분이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책도 내고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전업을 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의 총량보다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LG U 플러스 컨설팅 할 때 처음에 제가 제일 한탄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직전까지 오전에 도대체 직원들이 뭐 하나 봤더니 다 직영점이거든요. LG U 플러스는. 네. 대리점에서 전단지 행사하는 거예요. 빌라나 이런 데 가서 전단지 인터넷 바꾸시면 선물 줍니다. 이거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붙이고 들어오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8,000장을 붙이면 4콜 정도 온대요. 그 중에 2콜은 항의 콜이에요. 우리 집에 이거 왜 붙였냐고. 다시는 붙이지 말라고. 예. 이런 짓을 하고 오늘 일 많이 했다. 이건 너무 소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노력의 총량보다 노력의 방향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예전에 뭐 아버지 뭐 하시러? 아버지 저 비디오 대여점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 근데 비디오 대여점 하면서 손에 물집 나게 일한 것보다 넷플릭스 한 주 산 사람이 더 승자죠, 지금은. 마찬가지로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케팅은 공식이 있고 또 대기업들의 어떤 방식이 있고 그 사례들을 보면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금방 따라갈 수가 있죠. 유리병 속에 돌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기업은 유리병 속에 큰 돌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이사이에는 다 못 넣죠. 근데 소상공인들은 고객들을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하고 그들에 대한 질문을 청취하고 상담을 하고 정을 나누고 교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세밀한 곳까지도 작은 돌을 다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강한 거거든요. 구미에 있는 한 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구미 지역에 유아들을 위한 아침 이유식을 만들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절대 할 수 없는 걸 해요. 뭐냐면 새벽 3시부터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집집마다 배달을 해요. 식기 전에. 그럼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 하시든 출근할 때 열면 아직 식지 않은 따끈한 이유식이 와 있는 거죠. 이건 대기업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어보면 방금 만든 거라는 거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네, 요런 시장으로 그쪽 지역에서 넘버원 됐어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아, 예. 간단하게 한 몇 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60초 이내로. 60초. 네. 1970년대 캐나다 몬트리올 동계올림픽에 나디아 코마네치라는 선수가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2단 평행봉을. 타임즈에서 완벽했다. 쉬즈 퍼펙트. 뭐 이 정도 기사가 실렸는데 착지를 딱 했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 나왔는지 아십니까? 1점 나왔습니다. 코마네치 선수 코치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심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점이 아니고 10점이라고. 뭐냐면 당시에는 인간이 10점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광판이 9.99까지만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10점이 나오니까 앞을 1로 하고 뒤에 빵빵을 찍은 거예요. 인류 최초로 10점 만점을 내고요. 6번을 더 10점을 내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코마네치 선수 이후에 10점 만점 선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10점이 없었는데 왜 이 선수부터는 10점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봤으니까. 그렇죠. 롤모델이 생긴 거죠. 보고 배운 롤모델이 생긴 거죠. 당신에겐 롤모델이 필요하십니다.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삶의 롤모델도 배우시고 또 요즘 변화하는 마케팅 공식을 따라서 매출을 내신 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 사례를 통해서도 더 많은 유익한 점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출간을 앞두고 계신 작가님과 출판 관계자분들께서는 책에 담긴 이야기를 더 많은 독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래 메일로 책의 소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